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거울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뚱뚱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는 당뇨 위험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내장지방 때문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매일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진짜 무서운 존재죠.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50대 여성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키가 160cm에 몸무게가 58kg으로 외관상으로는 전혀 비만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흉통을 호소해서 CT를 찍어보니까 내장지방이 정상인의 3배나 쌓여 있었고 결국 심장 스텐트 시술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도대체 내장지방이 뭐길래 이렇게 무서운 건가요? 궁금하시죠? 내장지방은 우리가 흔히 아는 뱃살, 그러니까 피부 밑에 쌓이는 피하 지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장지방은 말 그대로 우리 장기들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지방이에요. 간, 췌장, 신장 이런 중요한 장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내장지방은 피부 아래층에 축적되는 피하지방과는 달리 지방 축적량이 많아지면 대사증후군, 고지혈증, 인슐린 저항 등으로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피하지방보다 더 위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하지방은 배를 만져보면 두껍게 잡히잖아요. 그런데 내장지방은 CT나 초음파 없이는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말은 비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제가 진료하면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케이스가 있어요. 30대 남성분인데 키가 178cm에 몸무게가 65kg이었어요. BMI로는 정상 범위였죠. 그런데 회사 건강검진에서 당화 혈색소가 6.5%가 나왔어요. 이미 당뇨병 진단 기준을 넘어선 거였죠. 폭부 CT를 찍어보니까 내장지방 면적이 140제곱cm가 나왔습니다. 정상이 100제곱cm 미만인데 말이죠. 외관상으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저는 운동도 하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바로 이게 내장지방의 무서운 점입니다. 내장지방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내장지방은 그냥 에너지 저장고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내분비 기관이에요. 내장지방에서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인터루킨6, TNF-알파 같은 염증 사이토카인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요. 이게 바로 만성 염증의 시작입니다. 더 무서운 건 내장지방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에요. 아디포넥틴이라는 좋은 호르몬은 줄어들고 레지스틴 같은 나쁜 호르몬은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당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해요.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내장지방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장병 위험이 2.5배, 뇌졸중 위험이 2.3배나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욱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내장지방이 치매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장지방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뇌까지 침투해서 뇌세포를 손상시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보통 허리 둘레만 재서 복부 비만을 진단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WHR, 그러니까 허리와 엉덩이 둘레 비율을 봐야 해요. 남성은 1.0 이상, 여성은 0.85 이상이면 고위험군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 둘레가 90cm고 엉덩이 둘레가 95cm면 0.95잖아요. 여성 기준으로는 위험하다는 거죠. 실제로 서울대병원에서 6만 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어요. WHR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서 당뇨병 발생률이 3.4배나 높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저는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나이 들면서 배만 나왔어요. 왜 그런가요? 첫 번째 이유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40대부터는 성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지방이 내장으로 축적되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내장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코르티솔은 특히 복부, 그것도 내장 부위의 지방을 저장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현대인들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죠. 직장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코르티솔이 항상 높게 유지돼요. 그러면 내장지방은 계속 쌓이고 빼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는 수면 부족이에요. 하루에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에 비해서
내장 지방이 평균 20%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이라는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은 줄어들고 그렐린이라는 식욕을 증진시키는 호르몬은 늘어나요. 그래서 야식을 먹게 되고 특히 고칼로리 음식을 찾게 됩니다. 네 번째는 불규칙한 식사예요.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대충 때우고 저녁에 폭식하는 패턴. 이렇게 되면 몸은 기아 상태라고 인식해서 들어오는 칼로리를 모두 지방으로 저장하려고 해요. 특히 저녁 늦게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내장 지방으로 직행합니다. 밤에는 대사율이 떨어지고 활동량도 적어지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유전이 내장 지방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 요인은 약 40%, 나머지 60%는 생활 습관이 결정합니다. 즉,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장 지방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이런 오해들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시간만 낭비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오해, 땀 빼는 유산소 운동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물론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육이 늘어나야 기초 대사율이 올라가고 내장 지방을 태우는 능력이 생겨요.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12년간 1만 500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어요. 유산소 운동만 한 그룹보다 근력 운동을 병행한 그룹이 내장 지방 감소 효과가 2배 이상 좋았어요. 두 번째 오해, 다이어트 보조제 먹으면 빠질까? 절대 아니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다이어트 보조제들, 가르시니아, 엘카르니틴 이런 것들이 내장 지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요. 더군다나 일부 제품들은 간 손상이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오히려 위험합니다. FDA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의 실제 효과는 위약 대비 고작 1kg에서 2kg 정도예요. 그것도 운동과 식단 조절을 병행했을 때 얘기고요. 세 번째 오해, 마른 사람은 걱정 없다. 이게 가장 위험한 오해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관상으로는 날씬해 보여도 내장 지방이 많을 수 있어요. 특히 아시아인들은 서양인에 비해서 같은 BMI라도 내장 지방이 더 많이 축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BMI가 정상 범위인 사람들 중에서도 30%가 내장 지방 과다 상태였어요. 이걸 TOFI, 그러니까 신 아웃차이드 팻 인사이드이라고 부르죠.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나온 체형, 즉 밖은 말라 보이지만 내부에는 비만인 사람을 뜻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장 지방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검증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들만 모았습니다. 내장 지방이 만드는 염증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항염식품들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해요. 핵심은 고단백, 고식이섬유 식단입니다. 단백질은 체중 1kg당 1.2g에서 1.6g을 드세요. 70kg이면 하루에 84g에서 112g 정도예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은 생선, 닭 가슴살, 계란, 두부, 콩류입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염증을 직접적으로 억제해요. 식이섬유는 하루에 30g 이상 드세요. 브로콜리, 시금치, 아보카도, 베리류, 현미, 귀리 같은 음식들이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염증을 줄이고 혈당 상승도 억제해요.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정제 탄수화물, 가공식품, 트랜스지방, 과도한 설탕. 이런 것들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내장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실제 항염 아침 식단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두부 100g에 계란 1개, 시금치와 브로콜리 볶음, 현미밥 반 공기, 아보카도 4분의 1개. 이 정도면 단백질 30g, 식이섬유 10g 이상을 섭취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전략이에요. 운동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HIIT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거예요. HIIT 운동 프로그램은 소방 공무원의 체중 감소, 체지방률 감소, 근육량 증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내장지방 감소에는 일반 유산소 운동보다 HIIT가 더 효과적입니다. HIIT는 고강도 운동을 짧은 시간 하고 휴식을 반복하는 방법이에요. HIIT는 20초의 운동과 40초의 휴식으로 구성된 운동법으로 다른 형태의 운동보다 25에서 30%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보자도 할 수 있는 20분 HIIT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준비 운동 3분, 가벼운 제자리, 걷기 메인 운동 14분, 버피 20초, 휴식 40초를 14번 반복, 마무리 운동 3분, 스트레칭. 버피는 전신 운동의 일종으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겸한 운동입니다. 기본적인 버피의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어선 자세로 시작한다. 2.
손을 바닥에 댄 채로 스쿼트 자세를 취한다. 3. 플랭크 자세로 전환하면서 다리를 뻗고 팔은 계속 편 상태로 있는다. 4. 다시 다리를 접으며 스쿼트 자세로 돌아온다. 5. 스쿼트 자세에서 일어선 후 다시 일어선 자세로 돌아온다. 버피가 어려우면 제자리 뛰기나 스쿼트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고강도로 하는 거예요. 근력 운동도 반드시 병행해야 해요. 특히 대근 육군을 사용하는 복합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푸시업, 플랭크 같은 운동들이죠. 주 3회 한 번에 30분씩 하시면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운동 후에도 대사율이 올라가 있어서 내장 지방을 계속 태워줘요. 세 번째 전략은 식사 리듬 고정하기입니다. 불규칙한 식사가 내장 지방 축적의 주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식사 시간을 고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장 이상적인 패턴은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식사하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먹으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대사 효율이 올라갑니다. 특히 아침 식사가 중요해요. 아침을 거르면 점심과 저녁에 폭식하게 되고 이게 내장 지방으로 바로 직행해요. 2021년 NIH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내장 지방이 평균 15% 적었어요. 아침에는 단백질 위주로, 점심에는 균형 잡힌 식사를, 저녁에는 가볍게 드세요.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도 도움이 돼요. 16대8 방법, 그러니까 16시간 공복하고 8시간 동안 식사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해요.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낮 12시에 첫 식사를 하는 거죠. 마지막 전략은 생활습관 관리예요. 아무리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도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내장 지방은 빠지지 않아요. 수면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을 증가시키고 식욕 조절 호르몬을 망가뜨려요. 수면의 질도 중요해요.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깊은 잠을 못 이루게 해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가장 좋고 완전히 어둡게 하세요. 작은 LED 불빛도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예요. 명상, 요가, 산책 같은 활동들이 코르티솔을 낮춰줘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깊게 숨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음주는 가능하면 줄이세요. 알코올은 간에서 지방 합성을 촉진하고 특히 내장 지방 축적을 늘려요. 일주일에 소주 1병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연은 말할 것도 없고요. 흡연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내장 지방 감소에 최악이에요.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나이가 많아도 충분히 내장 지방을 줄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80세의 김명자 교수님은 나이 들수록 뇌를 써야 젊어진다는 철학으로 살고 계세요.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시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세요. 술과 담배는 전혀 안 하시고요. 놀라운 건 지금도 뇌과학 관련 책을 집필하시고 국제 포럼에도 참가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뇌가 늙는다고 하시면서 지속적인 지적 활동으로 인지력과 체력을 모두 유지하고 계십니다. 작년 건강검진 결과를 보니까 내장 지방 수치가 50대 평균보다도 낮았어요. 80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홍천에 사시는 78세 김모 씨는 작년에 병원에서 내장 지방 과다 판정을 받으셨어요. 동시에 당뇨 초기 진단도 나왔고요. 그 후로 매일 30분씩 동네 뒷산을 오르내리시고 아침에는 고단백 식사를 챙겨 드셨어요. 두부, 계란, 생선 위주로요. 놀랍게도 6개월 만에 허리 둘레가 7cm나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먹는 건 줄였지만 삶의 질은 더 좋아졌다고 인터뷰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상가 사드 구루를 소개해 드릴게요. 76세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조회수 2억 회를 돌파한 건강 전도사예요. 그분의 비결은 하루 1시간 명상과 무가 공식 위주의 식단이에요. 특이한 건 격렬한 근력 운동보다는 정신과 호흡 관리에 더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벼우면 몸도 가볍다는 철학으로 코르티솔 관리를 통해 내장 지방을 제어하는 방법을 전 세계에 알리고 계십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죠? 규칙적인 운동, 건전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장 지방의 위험성과 해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내장 지방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속에서 매일 염증을 일으키는 시한폭탄이에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나이가 많아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달만 실천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개선되고 활력이 생기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장 지방 줄이기 10가지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첫째, 아침 식사는 고단백으로. 둘째, 하루 30g 이상 식이섬유 섭취. 셋째,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 피하기. 넷째, 주 3회 HIIT 운동. 다섯째, 주 3회 근력 운동. 여섯째,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기. 일곱째, 하루 7시간 이상 수면. 여덟째, 잠자기 1시간 전 스마트폰 끄기. 아홉째, 일주일 음주량 소주 1병 이하. 10번째, 매일 10분 이상 스트레스 해소 활동. 이 중에서 5개 이상 실천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 건지, 목표는 무엇인지 들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내장 지방을 줄이는 구체적인 일주일 식단표와 운동 루틴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미래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